저희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은퇴해서 연금이 넉넉히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피스텔도 하나 있어서 월세도 쏠쏠하고요. 그런데 지연 씨 부모님은 변두리에 사신다면서요? 노후 준비는 하신 거죠? 네, 저희는 사는 곳이 어디인지보다 아이들이 어떤 결혼을 만들어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후는 그럭저럭 준비하고 있답니다. 글쎄, 저는 우리 승우가 아무 집안과는 결혼하길 바라진 않아서요. 부모된 입장에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승우가 요즘 워낙 잘 나가는 오너 셰프다 보니 부모로서 당연히 더 큰 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 지연이도 자신의 분야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 일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보람도 보람이지만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길 바래요. 여보, 오늘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당신은 참 너무 좋게만 생각하니까 큰일이에요. 저는요, 우리 승우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지혜로운 어르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한때는 사랑이라고 확신했던 사람과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의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가 자주 가던 작은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곳은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혼자 가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주방에서 요리하는 셰프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셰프인 승우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그가 말수는 적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셰프님, 오늘 좀 지쳐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승우는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얼굴에 깊은 고민이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또 오셨네요.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가게 오픈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요. 요리에는 자신 있는데 그걸 알릴 방법이 없네요. 계속 이렇게 가면 문을 닫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걸 들으니 오히려 그동안 강해 보였던 모습이 더 짠하게 느껴졌어요. 승우는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마음이 쓰였죠. 에이,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금방 소문날 거예요. 요즘엔 사람들 SNS 많이 하잖아요? 제가 블로그랑 SNS에 홍보해 볼게요. 승우 씨 음식이 워낙 맛있으니까 사진도 좀 찍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면 금방 잘 될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승우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승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도와준다면 저야 너무 고맙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냥 한번 방문한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도와주려 하니 고맙기도 하고 놀라워요. 그의 말투에는 뭔가 진심이 묻어나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죠. 저도 이곳이 정말 좋아요. 승우 씨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참 좋아서 자주 오고 싶었거든요. 조금만 힘내봐요. 금방 잘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SNS에 열심히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에 후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승우가 요리하는 모습, 그가 정성 들여 만든 요리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겼죠.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승우 씨와 저는 점점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늘어나면서 승우의 얼굴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어느 날 레스토랑이 거의 마감할 무렵 저는 승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요즘 정말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도 많아졌고요. 승우 씨 요리가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네요. 승우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사실 지연 씨 덕분이에요. 제가 홍보를 잘 몰라서 어려웠는데 지연 씨가 도와주신 덕에 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가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에 약간은 쑥스러워졌어요.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승우 씨 요리가 맛있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거든요. 승우 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지연 씨에게는 그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시니까 저는 지연 씨가 더 이상 단순한 손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승우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승우 씨 덕분에 이곳에 자주 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승우 씨 요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더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손님으로만 나를 보지 않는다는 그의 말 속에는 점점 더 가까워진 우리의 관계가 담겨 있었어요. 승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연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연 씨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엔 지연 씨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조금씩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지만 승우 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 마음속에서 큰 파동이 일어났죠. 저도 그동안 느껴왔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즘 승우 씨를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좋은 친구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전하며 연인이 될 가능성을 더 깊이 확인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우리는 분명히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답니다. 승우와 저는 이제 연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레스토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승우는 여전히 요리에 열정을 쏟았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레스토랑을 마감하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승우는 조금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지연 씨, 사실 요즘 레스토랑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옆 칸이 비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계획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승우가 얼마나 이 레스토랑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한까지 확장이라니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그동안 손님들도 많아져서 자리가 부족한 적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요? 승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모든 수익을 가게 운영에 재투자하고 있어서 여유 자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네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은 언젠가 내가 더 큰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모아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순간 그 돈이 바로 승우의 꿈을 위해 쓰일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우 씨, 저 사실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승우 씨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어때요? 둘이서 함께 레스토랑을 더 크게 성공시켜 보는 거예요. 승우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보였죠. 지연 씨,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니에요? 이건 내 사업인데 지연 씨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 부담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 잘못되면. 저도 이 레스토랑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있고 승우 씨가 성공하는 걸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승우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높은 안목으로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거예요. 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 속에는 내가 믿고 응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 씨, 나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레스토랑은 옆 칸까지 확장되었어요. 이제 승우의 레스토랑은 예전보다 2배는 더 넓어졌고 그와 함께 손님들도 2배로 늘어났죠. 메뉴도 다양해지고 승우의 요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확장 이후 사람들은 더욱더 이곳을 찾았고 어느 순간부터 예약이 한 달 전에 오픈해도 순식간에 마감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레스토랑 매니저인 수연 씨와 함께 카운터에서 예약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로 예약이 다 차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한 달 후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연 씨, 이거 대박이에요. 예약이 한 달치가 다 끝났어요. 이제 대기 명단까지 꽉 찼어요. 저는 수연 씨의 말에 놀라며 예약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승우 씨가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는 기쁜 얼굴로 다가왔어요. 지연 씨, 수연 씨, 지금 이게 진짜예요? 예약이 다 찼다고요? 네, 사장님, 한 달치가 순식간에 마감됐어요. 이제 대기자 명단도 꽉 찼고요. 진짜 축하드려요. 승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 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지연 씨 덕분이에요. 처음에 홍보도 해주시고 투자까지 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저도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그 순간을 온전히 함께 기뻐했어요. 승우 씨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승우 씨 요리를 좋아해 주는 걸 보니까 처음 그 작은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던 때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그날 밤 수연 씨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승우의 레스토랑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이 성과에 정말 뿌듯했죠. 사랑과 꿈이 함께 자라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요?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 더 많은 꿈을 꾸기로 다짐했어요. 부모님께서 은퇴 후 외곽주택으로 이사하신 뒤 2분은 유기견 자원봉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제가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을 때에도 2분은 아침 일찍 봉사활동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점심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도 아이들 보니까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특히 그 중 하나, 백구가 요즘 눈에 밟혀서 아빠랑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얘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까 싶어서 말이야. 맞아. 다른 애들은 잠깐이라도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보이는데 백구는 어딘가 상처가 많은 느낌이야. 우리라도 품어주면 어떨까 싶네. 2분이 백구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진심으로 강아지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휴, 2분 정말 대단하세요. 백구가 우리 가족이 된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 나면 자주 와서 산책도 같이 다니고 돌봐줄게요. 그래, 우리 지연이도 한번 와서 같이 해봐. 그러고 보니 내가 말하던 승우도 쉬는 날 있으면 같이 와도 좋겠네. 승우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면서? 저는 승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어요. 맞아요. 승우 씨가 정말 요리에 진심이고 사람도 참 따뜻해요. 이런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래. 그 친구 참 성실한 사람 같더라. 요리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아. 우리도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자. 부모님께서 승우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2분과 승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가족처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며칠 후 일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격려차 승우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생각 없이 들어섰다가 레스토랑 한쪽에 앉아 계신 낯선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승우의 어머니셨어요. 저를 발견한 승우가 다가와 다소 놀란 저와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죠. 지연 씨, 어머니가 오늘 우연히 레스토랑에 오셨어요. 이참에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네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연 씨입니다. 승우 어머니는 저를 살피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지연 씨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승우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출판사에 다닌다고 했던가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시는 듯해 저는 간단히 제 일을 설명해 드렸어요. 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책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글을 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을 살짝 돌리셨어요. 그렇군요. 출판업이 요즘 많이 어렵다던데 안정적인 직장은 아닌 것 같네요.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승우가 하는 일과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출판업이 요즘 어렵긴 하지만 제 일을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고 있어서요. 나름대로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만 지으셨고 그러다 곧 승우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어머니께 말을 건넸어요. 사실 지연 씨가 가게 확장할 때 투자를 해줘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손님도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내 태연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죠. 그랬어요? 그래도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승우가 이렇게 잘 나가니 그 정도는 얼른 갚아버리라고 해야겠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 눈치를 살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아, 네. 제가 좋아서 도와준 것이고 저도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우는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넘기려는 듯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어머니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지연 씨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은 것도 다 지연 씨 덕분이고요. 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며 승우를 바라보셨고 이내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셨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 은진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는 걸 보고 걱정이 됐어요. 퇴근 후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은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따라왔어요. 조용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한 뒤에도 한동안 말없이 있는 은진을 보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진아,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평소에는 밝았는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게. 은진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죠. 사실 나 시댁 때문에 너무 지쳤어, 지연아.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 전혀 못 봤는데 지금은 정말 날 사람 취급도 안 해. 저는 깜짝 놀라서 은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내 시댁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 그래? 은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친정에서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거든. 신혼집 마련할 때도 친정에서 남편보다도 훨씬 많이 보탰어.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돈 많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친정이 돈이 많으니 이번 여름 휴가 해외로 가게 너희가 경비는 다 내라. 는 식으로 비꼬고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있어. 난 시댁보다 친정이 더 부유하다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행동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깜짝 놀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진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 남편은 뭐래? 그런 말 들을 때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은진은 입술을 깨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 번은 내가 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언제 우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대뜸 너희 집 돈 많다고 사람이 예의도 없냐? 어디서 배운 거야? 결혼한 애가 이렇게 늦게 다녀도 된다고 너희 집에서 배웠냐 이러시더라. 남편이 옆에서 뻔히 듣고도 그냥 조용히 넘기고 나중에 나한테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무시하고 넘겨 이러고 끝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심하다, 은진아. 내가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데 남편이 내 편도 안 들어주고 그냥 넘어가라고만 하는 거야? 은진은 고개를 저으며 속상한 마음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대놓고 친정에서 돈 좀 가져왔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까지 하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남편한테 너희 처가가 이번에 조금 더 보태주면 좋겠다 고 말하더라. 그러면서도 내 친정을 욕하고 비꼬는 거야. 우리 친정이 마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저는 은진의 이야기에 더는 할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은진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느껴졌거든요. 그 정도면 정말 너무했다.
넌 아무리 잘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네. 그럼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겠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었어요. 맞아. 이게 내가 계속 감당할 일인지 모르겠어. 남편도 그냥 시어머니 편만 들고 있으니까 정말 말할 곳도 없고 혼자 버티는 기분이야. 사실 시어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이란 것은 결혼 전에도 느껴지긴 했는데 우리만 잘 살면 될 줄 알고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내 잘못이 커. 그때 진지하게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저는 은진의 손을 꼭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 너무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 무조건 참는 건 아니야. 그날 은진과의 대화는 제게도 큰 여운을 남겼어요.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을 살피는 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친구의 힘든 상황을 들으니 앞으로 더 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은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승우와 저는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며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승우와 그의 부모님을 기다렸죠. 곧 승우와 부모님이 도착했고 승우 어머니는 눈에 띄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니는 제 부모님을 향해 다소 무례한 말투로 말을 던졌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은퇴해서 연금이 넉넉히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피스텔도 하나 있어서 월세도 쏠쏠하고요. 그런데 지연 씨 부모님은 변두리에 사신다면서요? 노후 준비는 하신 거죠?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아버지께서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는 사는 곳이 어디인지보다 아이들이 어떤 결혼을 만들어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후는 그럭저럭 준비하고 있답니다. 승우 어머니는 마치 무시하듯 피식 웃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글쎄, 저는 우리 승우가 아무 집안과는 결혼하길 바라진 않아서요. 부모된 입장에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승우가 요즘 워낙 잘 나가는 오너 셰프다 보니 부모로서 당연히 더 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른 자세로 앉아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저희는 두 아이가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연이도 자신의 분야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 일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집안이 궁금하시다면 요즘은 유기견 보호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덕분에 바쁘게 보람차게 노후를 보내고 있죠. 어머니의 말을 들은 승우 어머니는 가벼운 한숨을 쉬더니 눈길을 피하며 코웃음을 쳤어요. 유기견 보호요,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채 그런 일로 시간만 보내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 아들이 보람도 보람이지만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승우가 요즘 얼마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승우 어머니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놀라 움츠러들며 잠시 주저했고 승우가 그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꺼냈죠. 어머니, 지연 씨 부모님도 두 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이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승우 아버지가 어머니를 조용히 제지하려는 듯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승우 어머니는 이를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아이고, 당신은 참 너무 좋게만 생각하니까 큰일이에요. 저는요, 우리 승우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지연 씨는 작은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수입이 크진 않을 텐데요. 승우가 번 돈으로 지연 씨까지 돌봐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숨이 턱 막히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상황이 점점 곤란해지자 승우도 난처한 표정으로 당황해하며 말없이 눈치만 보았어요. 승우 어머니는 그런 저를 계속 노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맞는 수준은 있어야죠. 우리 승우는 유명한 셰프고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잘 나가는데 지연 씨가 과연 그 차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제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가 살짝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이키며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승우 어머님, 저희 방식대로 자식을 응원하고 저희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승우 어머님은 무슨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승우 어머니는 여전히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어갔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겠죠. 우리 승우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지연 씨 가족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기나 하겠어요. 오히려 앞으로도 부담이나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아들의 앞길을 혹시라도 막으실까 염려되어서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조용히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승우의 레스토랑이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가 건물 월세를 저렴하게 받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순간 승우 어머니의 표정이 굳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연이 아버님이 왜 월세를 저렴하게 받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레스토랑 건물이? 네, 저희 건물입니다. 사실 지연이가 레스토랑을 초기 자주 찾았던 것도 저희 대신 건물을 관리할 겸 들른 거예요. 지연이와 승우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은 건 저희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어머님을 만나 뵈니 생각이 달라지네요. 승우 어머니는 입을 벌리고 한참 말없이 저를 보다가 예상치 못한 사실에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승우 아버지도 약간 무안해진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죠. 저희는 유기견 돌봄 활동도 하고 이웃도 돕고 있지만 그렇다고 생활에 어려움은 없답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두 사람을 아끼고 지원할 마음과 여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 노후 준비를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승우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며 더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고 승우는 머쓱해하며 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의 담담한 태도 덕분에 저는 한결 편안해졌고 부모님의 든든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상견례 이후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복잡했어요. 부모님께서 예의 바르게 응대하셨지만 승우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와 말씀들에 상처가 깊이 남았죠. 결혼을 앞두고 이게 맞는 선택인지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인 수연에게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 앉아있는 수연을 보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했어요. 하지만 평소 유쾌한 수연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되는데요. 수연은 망설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한참 말을 고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이런 말 갑작스럽게 드려서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승우 사장님이 레스토랑을 성공시키고 나서 좀 많이 변하셨어요. 요즘은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손님들도 자주 오고 예쁜 여성 손님들이 늘 방문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유난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과하게요. 저는 수연의 말에 멍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하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연은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지연 씨, 사실은 몇 번이나 제가 직접 봤어요. 승우 사장님이 예쁜 여성 손님들한테 유독 관심을 두시는 거려. 그분들하고 대화도 오래 하고 유난히 친절하게 대하고 그중 일부는 가게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가게 마감 후에 승우 사장님이랑 같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나갔어요? 수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들과 인근 술집으로 가는 걸 봤어요. 제가 직접 본 게 몇 번이고 사실 처음엔 설마 했죠. 지연 씨와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데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점점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고 어안이 벙벙한 마음으로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가게 끝나면 여자들과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연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록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주시지만 저도 지연 씨를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 돼서요.
저는 마치 뺨을 맞은 듯 멍해졌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수연의 진심 어린 표정에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수연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말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수연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 씨,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수없이 고민했는데 지연 씨는 제가 힘들게 전한 이 말을 잘 받아줬으면 해서요. 저는 침묵한 채 텅 빈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에서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어서 이제 더 이상 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어요. 상견례 이후 마음이 복잡했던 저는 부모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너그럽고 온화한 부모님께서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승우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우리도 그 상견례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승우가 괜찮은 사람이라지만 그 가족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것 같구나. 상견례 자리에서 승우 어머니의 말씀과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고 경박했어.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차마 내 딸이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가 되도록 놔둘 수가 없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엄마도 지금껏 내 선택을 존중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승우는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분들과 한 가족으로 묶이기엔 내가 너무 상처받을 게 뻔히 보이더구나. 저 역시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선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상처만 조금 받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혼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끝까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결혼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밤 결심이 선 저는 승우에게 저녁 마감 후 잠깐 만나겠다고 연락했어요. 그의 레스토랑에 도착해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마침 그의 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을 꺼내셨어요. 지연 씨, 내가 지난번 상견례에서 조금 실수한 건 알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자네가 우리 승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고 나도 이제 마음 정리했어요. 결혼 찬성한다고. 갑작스러운 찬성 선언에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상견례에서 들었던 무례한 말들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럴 필요 없으세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승우 씨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승우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고 승우도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혼하자고 했던 건 너였잖아. 상견례도 마쳤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단호히 대답했어요. 승우 씨, 나도 처음에는 결혼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 어머님께서 우리 가족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상처가 됐어.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 말에 승우 어머니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어요. 지연 씨, 상견례 때 몇 마디 나눈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처받는다면 세상살이를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세상살이는 그렇게 모질고 경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마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승우 씨 레스토랑 건물이 우리 부모님 소유라는 걸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처음 뵙고 제 신분을 아시면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르게 행동하실 것 같았거든요. 지금 보니 그 선택이 참 현명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말을 듣고 승우 어머니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승우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지연아, 너무 갑작스럽잖아.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건 맞지만 그걸로 이렇게 끝내겠다는 건 너무하지 않아? 제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승우 씨, 당신이 그동안 이 레스토랑에 오는 예쁜 여자들의 관심을 보였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만나세요. 제 말에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승우 어머니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아들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여자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냐? 내가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우리 아들이 건물주 딸과 결혼한다고 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걸 대체 어쩌라고?
승우는 어머니의 비난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억울한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엄마, 그만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상견례에서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하면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엄마가 정말 지연이를 가족으로 맞고 싶었다면 그런 말부터 삼켰어야 했잖아. 승우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쏘아붙였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지.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건지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니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해준 거잖아. 너는 왜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여서 이 결혼이 깨지게 만든 거야? 승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말이 안 통해. 결국 엄마가 지연이 계속 깎아내리고 무시하신 탓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엄마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있어. 정말 지긋지긋해.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저는 이 결정을 내린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기 전에 끝낼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섰죠.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곧 제가 투자했던 돈을 찾으러 오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며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졌고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기 전에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승우와의 결혼을 멈추기로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혼란스럽던 마음이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지만 제 선택이 옳다는 사실만큼은 점차 확신이 들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함께하는 삶이란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후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피시며 물으셨어요. 지연아, 내가 이별을 결심했을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내 선택을 믿지만 속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은지 걱정이 돼.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싶어졌어요. 이번 일로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아끼며 성장하게 됐으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제 마음과 제가 걸어갈 길을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의 대답에 안심하시며 웃어주셨고 그 모습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제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처음에는 상처와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지키고 성장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켜내고자 할 때 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별을 결심할 때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비로소 그것을 배웠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언젠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서로를 더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며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들으시며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며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